이제 GDP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해볼까요? 다음 탐구 과제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가나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생산물이라 하죠.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지표나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 뭐죠? 가는 그렇죠. GDP. 나는 국민들이니까 GNP. 자, 여기에 이제 편집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갑입니다. 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에 수출했어요. 그러면 GDP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물은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죠?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냉장고. 자, 어느 기업이 외국 기업이든 내국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GDP 가에 포함되어요를 맞네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의 연봉. 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으니까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죠. 근데 이 외국인 선수의 연봉은 우리나라 GNP,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나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GDP에는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가와 나에 모두 포함되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GDP에도 포함되고 GNP에도 포함되겠죠. 정 맞다. 그래서 을과 정이 옳은 답변을 했습니다. 자, 유사 문제 3번 갑니다. 그림은 각국의 GNP와 GDP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구하시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가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자, 여기서 힌트. 가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죠? GDP가 아니라 GNP죠. 영토를 기준하는 게 GDP죠. 그러니까 가는 GNP. 그럼 나는 당연히 줄 중에 하나니까 GDP가 되겠네요. 이게 각국의 GNP, 각국의 GDP입니다. 각국 국민의 국내 생산 증가는 A의 증가 요인이다. 각국 국민의 국내 생산이에요. 각국의 국민이 그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B, C 중에 B가 되겠네요. GNP이자 GDP. 틀렸습니다. B가 되겠네요. 각국 국민의 해외 취업 증가. 자, 각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국의 GDP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국의 GDP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국의 GNP는 포함되죠. A네요. 틀렸다. 각국 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 자, 각국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GDP 생산을 해요. 그러면 각국의 GDP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외국인이니까 각국의 GNP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럼 C가 되겠네요. 증가니까 C의 감소 요인이 아니라 C의 증가 요인이다. 틀렸다. 4번. 세계 경제의 개방화가 촉진될수록, 자, 경제가 개방하면 할수록 그 나라 자국민의 국내 소득, 자국민의 국내 생산이 줄어들겠죠. B의 영역이 주니까 A 플러스 C의 비중은 증가한다. 틀렸다. 가에 비해 나가. 자, 가에 비해 나가. 자, 가는 GNP죠. GNP에 비해서 GDP가 각국의 고용과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각국의 고용 상황, 각국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각국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각국의 GNP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근데 각국의 GDP는 커지겠죠. 자, GNP에는 영향이 없고 GDP에는 커지겠다. 그러면 각국의 우리가 실업률 구할 때, 각국의 고용 상태를 구할 때, 그 다음에 각국의
뭐 경기 상황이란 것은 생산 소비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 GNP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생산을 촉진시키죠. 그만큼 생산이 늘어날수록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자국의 고용과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은 GNP가 아니라 GDP죠. 그래서 GDP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유현진 같은 그 외국으로 간 선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과 우리나라의 경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GDP가 더 경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번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GDP 포함 여부. 자, GDP의 정의가 뭐죠?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종합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니 너무 힘들어. 보육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사람을 고용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어때?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보육교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육교사. 일터에서 아이를 보게 되면 시장 가치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GDP에 포함된다. 자, 니은은 가정주부의 가사활동의 가치는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디귿은 가사도우미를 집에서 돌보게 해서 아이를 돌본 것은 포함됐다. 그래서 포함, 미포함, 포함. 답은 3번이 아니고요. 포함, 미포함 보면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재밌는 문제인데요. 4번은 이따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 5, 6번 같은 맥락입니다. 7번 갑니다. 7번, 8번 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나라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이다. 자, 부가가치의 합,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총 생산물의 가치에다가 중간재 가치의 합, 다 세 가지가 다 똑같다고 얘기했죠? 이건 뭐죠? GDP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중간 생산물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다. 아니죠. 틀렸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죠. 중간 생산물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 있죠. 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지출 측면에서 보나 분배 측면에서 보나 측정한도 동일하다. 자, 이거는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을 알고 풀면 되는데 자, 생산 동일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의 크기와 분배의 크기와 지출의 크기는 같다. 요거는 3년 국민소득 순환 모형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맞고요. 한 나라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네요. 1번 답이 됩니다. 2번 옳은 진술이죠. 3번, 자, 한 나라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GDP는 어떤 지표예요? 자,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근데 얼마나 잘 나눠 가졌는지 불평등한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든 생산물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는 지표입니다. GDP의 한계입니다. 3번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는 가액 계산에 포함된다. 자, 국내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의 GDP에 포함되죠? 맞다. 금전전 대가를 받지 않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시장 가치가 아니죠. 시장 가치가 아니면 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소득은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요 8번은 우리 3면 등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4번, 5번,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는 각국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요. 밀, 밀가루, 빵, 우유 이 네 가지가 나오네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씩 만들었어요? 200만 달러치. 그런데 그 밀 전체를 밀가루에 사용되었어요. 아, 밀이 모두 밀가루에 투입되었구나. 밀은 밀가루의 중간재죠. 얼마치? 200만 달러치. 자, 우유를 만들었어요. 자, 우유는 330만 달러 만들었는데 3분의 1, 즉 110만 달러는 빵에 투입되었네요. 나머지 3분의 2, 220만 달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네요. 자, 우유. 자, 우유를 여기 적어볼까요? 자, 우유를 330달러 만들어서 어디에 투입되었어요? 자, 빵에 투입되었습니다. 빵. 그 중에 110만 달러는 빵에 투입되었고요. 220만 달러는 소비자에게 갔습니다. 소비자들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밀가루. 자, 밀가루 300만 달러치 만들었는데 절반 2분의 1 150만 달러는 빵의 원료로 사용되었네요. 자, 빵 150만 달러만큼 빵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150만 달러는 소비자에게 갔다. 150. 자, 빵 44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빵은 소비자에게 전량 소비되었다. 판매되었다. 소비자. 얼마치? 440. 자, 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에 자, GD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GDP 계산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 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 그 다음에 총 생산물에다가 중간재 가치를 다 뺀 거. 그리고 부가가치의 총합. 세 가지였죠? 자, 우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생산물 뭐죠? 소비자가 사간 거 150. 그 다음에 440. 그 다음에 220.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다 더해보세요. 밀가루는 150, 빵은 440. 합치면 690에다가 우유 220이니까 810이네요. 810만 달러만큼 만들어졌죠. 최종 생산물.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총 생산물에다가 시장 가치 종합. 자, 다른 색깔로 갑니다. 검은 색깔. 총 생산물 가치에다가 중간재 가치를 뺀 거. 자, 총 생산물 전체를 더했어요. 얼마? 밀은 얼마치? 200. 우유는 330. 밀가루는 300. 빵 440.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30에 830에다가 440을 더하니까 1270이네요. 자, 1270 빼기. 자, 중간재 가치를 빼봅니다. 빵의 중간재 얼마죠? 밀가루와 우유네요. 얼마? 260. 그리고 밀가루의 중간재 200. 460을 빼야 되네요. 그렇죠? 460. 그러면 1270에다가 460을 빼면 얼마 나오죠? 810. 똑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자, 부가가치 총합. 그러면 부가가치는 각 생산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밀을 만든 농부는 없는 데서 200을 만들었죠. 자, 200 더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00
200달러, 200달러, 200만 달러치 밀을 가져와서 소비자에게 150, 빵을 150 넣었죠. 300만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300, 밀가루는 300이니까 300에서 200을 빼면 밀가루는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밀은 200, 밀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200을 가지고 300을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100만큼 창출되었나요? 자, 그 다음 우유는 가족 어디 투입된 뭐 비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유 자체는 330. 빵 봅시다. 빵은 260의 비용을 들여서 440을 만큼 판매되었으니까 440에다 260을 빼면 180이 되네요. 180. 다 더해볼까요? 530에 630에 810이네요. 어때요? 결과가 셋 다 동일하죠.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종 생산물은 빵뿐이다. 자, 최종 생산물은 빵. 소비자에게 간 거 밀가루, 우유. 셋 틀렸다. 2번 국내 총생산은 GDP는 810만 달러다. 맞다. 3번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로만 사용되었다.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 빵의 중간 생산물로 사용되었지만 소비자 최종 생산물로도 사용되었죠. 틀렸다. 빵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가장 크다. 부가가치가 가장 큰 것 우유네요. 틀렸다. 우유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220이 아니라 330이다. 정답은 2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좋은 문제고요.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 6번도 좋은 문제, 재밌는 문제네요. 자, 무역상 갑은 2016년에 생산된 커피 원두 500만 달러치를 수입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갑이 있는데 갑이 얼마? 2016년 자, 2016년 GDP예요. 2016년에 생산된 원두 커피 원두를 수입을 했네요. 자, 얼마치? 500만 달러치 수입을 했다. 수입.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다 이 말이죠. 커피숍 사장 을에게, 국내 커피숍 사장 을에게 얼마치 팔았어요? 800만 달러치 판매했다.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원두 전부 800만 원치를 뭐로 만들었어요? 커피를 만들어서 을은 커피숍을 운영해서 소비자에게 매출을 올렸대. 소비자에게 얼마치 팔았어요? 1000만 원치 팔았다. 자, 이게 이제 가 사례고요. 나 사례 봅시다. 떡집을 운영하는 병이 있어요. 병은 떡을 만든다.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자, 국내 생산 쌀을 가져왔네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치.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병이 100만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100만원은 자기가 먹었죠. 가정에서 자기 집에 가서 자가 소비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가 소비. 얼마?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떡을 만들었고 떡을 판매했다. 자, 소비자에게 얼마치 팔았어요? 1500만원치. 자, 이 상황입니다. 자, 1번 갑니다. 그럼 이제 GDP 계산해 볼까요? 자, GDP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이죠. 자, 그런데 가사를 봅시다. 최종 생산물이 얼마입니까? 자, 10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GDP의 정의가 뭐죠?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하는 거예요.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이에요. 자, 최종 생산물을 꾸며주는 게 뭐예요? 새로이 생산한 거고요.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만든 거예요.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는 최종 생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한 게 얼마죠? 얼마죠? 갑이 수입을 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원치 안에는 최종 생산물 1000만원에는 국내산 500에 수입산 500이 있죠. 생산의 가치가. 원두 500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에서 500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0이 GDP다.
자, 나 사례는 어떻습니까? 병이 소비자에게 최종 생산물 1,500을 팔았죠. 그런데 시장가치, 자가소비는 시장에서 내다 팔지 않았죠. 그러나 시장에서 내다 팔지 않았지만 GDP에 포함되는 예외 사유 있었죠. 두 가지. 재고랑 자가소비. 그러니까 100도 자기가 스스로 사 먹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줘야 되는 GDP에 포함됩니다. 1600. 쌀은 전량 병에 팔았고 병이 예, 예, 쌀은 중간재료만 써있기 때문에 최종세는 아니죠. 그래서 1600이다. GDP. 그럼 두 개를 합산해야 된다. 시장가치 합이니까 2100이구나. 자, 2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5번부터 볼까요? 가나에서 나타난 경제활동 중 2016년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 합계는 2000이 아니라 2100이다. 5번 틀렸다. 자, 1번 갑니다. 가에서 갑이 생산한 경제객체는 재화다. 자, 갑은 어떤 거 했어요? 자, 원두를 만들었는 게 아니죠. 만들어진 원두를 수입해서 을에게 내다 판 상업 활동한 거죠. 이거는 판매 서비스를 제공했지 원두를 생산한 재화가 아니죠. 경제객체는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다. 틀렸다. 가에서 갑이 수입한 커피 원두 500만원치는 A국 GDP에 포함된다. 이 원두 500만원치는 그 나라에서 새로 만든 게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3번 나에서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쌀 100만원 가사 이거는 뭐죠? 예. 자가소비 100만원치는 A국 GDP에 포함된다. 틀렸다. 가에서 갑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 자, 부가가치 합으로 아까 최종 생산물로 계산했죠? 자,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해 봅니다. 갑은 부가가치 얼마 누렸죠? 자, 우선 그 을의 부가가치, 갑의 부가가치를 보겠습니다. 갑은 자, 수입을 했지만 갑이 누린 부가가치는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이죠.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예요? 200이죠. 800을 들여서 1000을 팔았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을은 갑과 을의 부가가치 합은 500이죠. 똑같잖아요. 500. 네. 갑과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은 500이다. 자, 나에서 병이 창출한 병은 1000을 들여서 1600만원치 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600이다. 작다. 맞다.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2018년 A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갑은 2018년 B국에서 소고기 5천만원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육포를 만들었다. 근데 소고기를 얼마치 했어요? 예, 소고기를 수입을 했다. 자, 수입을 해서 5천만원치 수입을 하고요. 7천만원의 육포를 팔았다. 자, 매출을 올렸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이렇게 그려도 되겠네요. 소고기 수입 얼마? 5천. 그래서 소비자에게 팔았다. 얼마? 갑이 육포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천에 팔았다. 그럼 이해되죠? 자, 을 갑니다. 자, 을은 여기 적어볼까요? 을은 식빵을 전문점을 운영하는데 2018년 국내에서 생산된 밀가루 2천만원을 구입했어요. 자, 밀가루, 국내산 밀가루 2천 사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만원은 같이 자기가 먹었다. 자가소비. 예. 나머지는 식빵을 만들어서 2,400 팔았다. 소비자에게 식빵 팔아가지고 식빵을 만들어서 2,400 매출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GDP 계산해 볼까요? 자, GDP 갑은 소고기를 수입했잖아요. 그리고 7천에 팔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거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니까 얼마입니까? 7천은 아니죠. 이 6포 7천에 수입을 빼야 되죠. 5천을 빼면 갑은 얼마? 갑은 2천. 자, 갑은 2천에 GDP를 올려줬고 을은
2000을 들여서 2400에서 100을 더했죠. 그러니까 2500만 원치 팔았는데 2000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을은 얼마? 2500만큼 2500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2000을 빼니까 을은 500의 부가치를 늘렸다. 합치면 얼마죠? GDP는 2500. 부가치의 합으로 계산했죠. 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으로 해도 2500 그렇게 되겠죠. 2500. 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으로 하면 식빵 2400, 자가소비 100 해서 2500이 되겠죠. 2500이죠. 2500. 자, 그러면 2500 더하기 2000이니까 2000. 갑은 2000, 을은 2500. 합치면 4500이죠. 그러면 리얼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이 합계는 4500이다. 맞다. 그렇죠. 자,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여기 만약에 해버리면 밀가루 상위 밀가루 판매한 사람이 부가가치가 2000이죠. 2000. 을은 부가가치 총합이 500이죠. 그래서 2000과 500을 더해서 2500이 부가가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500 됩니다. 자, 일 맞고요. 기억 갑니다. 갑이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5천만 원이죠. A국 GDP에 포함된다. 수입은 그날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 을이 가정에서 소비한 밀가루 자가 소비죠. A국 GDP에 포함된다. 맞다.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작다. 갑이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입니까? 2000.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죠? 2000을 들여서 2500을 팔았으니까 500. 작다가 아니라 크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이다. 할 수 있겠죠?